자, 군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그랬어요. 알리로다. 체념이죠, 체념. 거의 체념이에요, 체념. 군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로다가 들어갔으니까 구나 노라 도다 로다. 뭐라고? 구나 노라 도다 로다. 감탄형 종결어미, 그죠? 영탄법 표지입니다. 영탄법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 내 분수인 줄 알겠도다. 거의 이건 뭐야? 체념이야, 체념. 그러니까 앞쪽에서 얘기했다시피 노비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분수를 읽고 본분을 망각하고 할 일을 하지 않고 묻는 말에 답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야 지금 농사 지을 때가 됐니? 맞니? 지금 농사 지어야 되니? 밭을 갈아야 되니?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몸소란 뜻이야. 몸소궁자야. 몸소 경작한다 이런 얘기죠. 노비한테 기대할 게 없어. 그래서 경작합니다. 뭘요? 가색을. 그래서 이제 논밭을 내가 경작한다 이런 뜻이야. 농사를 짓는다. 신약이 드디어 나왔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자, 아까 뭐라 그랬지? 다 늙은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시 여기 적을게요. 뭐라고요? 은나라 때 재상 이윤, 진나라 때 재상 진승, 짐승 아니고 진승. 공통점이 뭐냐면 은둔해 있다가 발탁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은둔하며 지내다가 등용되었다. 등용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벼슬살이를 하게 됐다. 관직에 오르게 됐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야에서 경작하고 농상에서 경작하다가, 즉 은둔하면서 농사 지내다가 이 말이야. 농사 지내다가 벼슬살이로 뜨게 된 거야. 처지가 나아진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박하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왜냐면은 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지 마라. 왜? 얘네들 다 늙어서 농사 짓다가 인생 막판에 역전돼가지고 인생 역전 벼슬살이 갔어 라고 한다면, 야, 농부들이 아무리 천한 일을 하고 있어도 무시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지. 얘네들도 그런 애들일 수 있지.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천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지가 이제 직접 농사를 짓게 된 양반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봐. 양반이 직접 밭을 갈고 삽질하고 이렇게 뭐 괭이질하고 뭐 이렇게 낫질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 양반이 할 일이야? 아니잖아. 근데 하게 됐을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말이라고 했었지. 정광아, 괜찮아. 옛날에 중국 새끼들도 그런 새끼들이 있었어. 괜찮아. 이러면서 이러다가 등용될 수도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장면이라고 봐야죠. 자, 아무튼 중국 고사 인용입니다. 뭐라고요? 중국 고사 쫑꺼 한꺼 쫑꺼 인용. 중국 고사 속 인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려 갈고자 한들 그러니까 몸소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나의 각오 선택을 뒷받침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라고요? 기대요관 뭐야? 나의 선택 뒷받침. 나의 선택이 정당하다, 할 만한 일이다, 내가 그리고 잘했어 라고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로 선고 그랬어요. 소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의문형 종결음이 서리법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필수템 소, cow가 있어야 돼요. I have no cow. 그죠? 그래서 소가 없어서 그래서 뭘 못한다는 얘기야? 경작을 못한다. 농사를 짓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소가 없으니 경작도 못하네 인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가 나의 소유, 물이 없으면 빌려야지. 빌리러 가겠습니다. 25번 문장. 한기태심 아야 시절이 다 늦은제. 그래서 한기태심 그랬는데 한은 출 한자가 아니야. 이게 지금 날 일자, 태양을 뜻하는 날 일자가 들어갔거든. 그래서 가뭄 한자야. 가뭄이 이미 태심 심각하다 매우 클 태자야.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어버렸어. 이거 농사 짓는 때 다 놓치게 생겼어. 그래서 자, 서주 높은 논에 서쪽 두둑이란 뜻인데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열비 지나가는 비. 그래서 강수량이 많아 적어 매우 적은 비였겠죠. 도상 자, 길 위에 무원수 근원이 없는 물을 반만 간 대어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뭄이 엄청나게 심하게 들었어. 길이 있고 여기 주변으로 이제 논이 있는데 논농사의 핵심이 뭐죠? 물이 있어야죠. 논농사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비가 너무 오니까 이쪽에 조금 물이 있는 거를 요렇게 뭐 물이 고여 있는 거를 요렇게 끌어온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기 논에다가. 자, 그래서 27번 문장까지 왔고요. 28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28문장 갑니다. 쇼한적 주만하고 엄소미 하는 말싸움. 이 말싸움에 자,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 시험에 출제할 때 대화체가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대화체는 이거 누가 한 말이게? 이 문장에서 나는 누구야? 이 문장에서 넌 누구야? 여기 없는 애는 누구야? 누가 짓거린 말이야? 듣는 사람 누구야?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잘 봐야 돼. 자, 이 말씀의 주체, 즉 발화자가 누구냐? 누가 엄소미 말했어? 소를 한번 빌려주마. 누가 한 말이야? 소의 주인이 한 말이겠죠. 예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나한테 그 새끼가. 그 새끼한테 가보자. 친절하란 여긴 친절하다라고 누가? 내가 친절하다라고 저 주인 친절하네. 주인 참 친절하네 그러면서 여기고는 찾아갔어. 달 없는 황혼에 시간표지 나와 있죠. 해뜰역이야. 해질역이야. 해질역에 찾아갔습니다. 허위허위 따라가셔. 허위허위 의태어죠. 그쵸? 음성상징어 생동감 음성상징어 생동감 그리고 다급함도 들어가 있죠. 허위허위 급해. 자, 그리고 이어서 30번 문장 가겠습니다. 절반 가까워집니다. 이제 굳이 그랬는데 굳이라는 말이 아니야. 굳게 닫은 문 밖이 아득히 혼자서 누가? 소주인이야 화자가 서 있는 거야. 문 밖에. 불러야 되겠지. 옛날엔 초인종이 없어요. 육성으로 불러야죠. 그래서 큰 기침 마음이를 양구터로 가온 후 그랬는데 이 출지어서야. 출지어서.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바로 불렀어 멈칫거려. 잘 생각해봐. 큰 기침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그것도 큰 기침만 하고 있는 거야. 이리 오너라 라고 해야 되는데 양반이라서 채통이 중요해. 그래서 이리 오너라 해야 되는데 기침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망설임의 정서, 심리상태, 주저한다 라는 심리상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지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집주인을 부른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망설임 없이 틀려요. 알겠죠? 자, 어와 기니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부르지도 못해 망설임 쭈삣쭈삣 하고 있으니까 소리는 나잖아. 근데 사람의 소리긴 한데 누구를 부르는 건 아니야. 근데 집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새끼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보겠죠. 어와 기니신고 염치없산 내옵너라 그랬어요. 얘는 자, 지금부터 주인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자를 B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화자를 B라고 할게. 체크합니다. 어와 기신고는 A야 B야? 시작. A. 거기 누구요? 집주인이 할 말이잖아. 소주인. 그러니까 염치 없는 납니다 라고 대답해. 화자가. 오케이? 화자 B.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소를 빌려 왔어. 그 대화를 하는 거야. 33번으로 간다 이제. 초경도 거인데 기어찌와 계신고 했어. 큰 따옴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A야 B야. A겠죠. 자, 왜? Why? 어찌?
왜 왔냐? 물어보는 거야. 용무가 뭐야? 용건이 뭐야? 물어봤잖아. A야, A. 주인이야, 소주인. 초경이라고 하는 거는 밤 시간대를 10시간, 총 10시간으로 한정한 다음에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총 몇 시간? 10시간 텀을 두고 10시간 총량 가운데 2시간씩 계산을 하는 거야. 7, 9, 11, 1, 3 이렇게. 자, 지워.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조선시대에는 밤 시간대를 총 10시간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야. 10시간으로. 그걸 2시간 한 단위로 묶어볼 거야.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9시가 될 테고 9시, 11시, 1시,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시부터 2시간이니까 그렇지. 11시부터 2시간이니까 그렇지. 1시부터 2시간이니까 3시부터 2시간이니까 5토막으로 밤 시간대를 구분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처음 초자라서 초경이고 얘는 두 번째 구간이니까 2경이고 세 번째 구간 3경 순차적으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4경, 5경이 나오는 거야. 얘만 독특하게 처음 초자를 쓴다는 점 빼고는 나머지는 순서대로 1, 2, 3, 4 숫자를 갖다 붙이시면 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당연히 3경이다. 이게 자주 나온다. 이거야. 저녁 7시부터 9시 무렵을 얘기하는 거니까 야, 초저녁에 재수없게 누구야? 왜 왔어? 너? 그러니까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고만은 그랬어. 연년에 해년자 2번 나왔지? 해마다 이렇게 돼, 해마다 이렇게 하기가 뭐야? 소를 빌리러 오기가 구차한 줄 아는데 소 없는 군가에 궁핍한 가정에 해엄 근심이 많하 왔삼노라. 되게 이게 삐쭈삐쭈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발 여기 끝 그쵸? 34번하고 35번 묶어서 A야 B야 B가 되겠죠. 네, 화자. 자, 공간이나 갑시다. 주엄집도 한다마는 그랬어요. 공짜로 든지 아니면은 값을 받고 주든지 주고 싶기는 한데 이 말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완곡하게 거절을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나는 해주고 싶은데, 난 주고 싶은데, 난 같이 가지고 싶은데 라고 시작하는 게 보통의 패턴이죠. 사실은 본론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는 뒤에 나오죠, 뒤에. 그렇지만 싫다, 안 간다,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빌려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이제 어느덧 이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다만 어젯밤에 건넨 집 저 사람 그랬어요. 얘가 지금 경쟁자야. 뭐라고요? 경쟁자. 누구? 건넨 집 저 사람. 얘가 최종 낙찰받은 사람이야. 너 빌려줄게 라고 선택받은 녀석이지. 일종의 화자 입장에서는 경쟁자쯤 되겠죠. 자, 목붉은 수기치를, 요 출제 포인트인데 수기치 나오고요. 아랫줄에 삼해주 나옵니다. 수기치는 안주고요. 술 함께 먹는 안주고요. 얘는 술주자 보이시죠? 술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안주 술인데 고급이야 아니면 저렴한 거야. 고급 안주, 고급 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뜻풀이는 수업 말미에 찰칵 찍으시면 되는 거야. 60개의 시어식구 가운데 있습니다. 수기치 그래서 숙광, 꿩이야. 꿩고기를 아주 값비싼 기름에 구워내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약간 뭡니까 치킨 양념 치킨이야 뭐야 그거 일반 치킨이잖아 이거 프라이드 치킨 아니야 프라이드 수공 아니야.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술까지 이거를 취토록 권했다 이 말이야. 주체 누구야? 권하다의 주체 누구야? 건너집에 저 사람이
일종의 이게 이 둘 다 뭐야? 이 둘 다 뇌물이죠, 뇌물. 뒤에 제가 주요 소재 및 인물 정리할 때 이것도 정리해 드리는데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 이 사람이 주인에게, 소주인에게 바치는 뇌물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려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빌려주고 싶긴 한데 선약이 있어. 먼저 찜한 놈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받아먹은 게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40번 문장 갑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을런고 했어요. 고 니까냐 고리오랴 카 할 때 고니까 의문형 정결 어미인데 근데 서리법이죠. 어이 아니 갚을런고 갚아야 한다야 입싹 닫겠다야 갚아야 한다가 되겠죠. 갚아야 한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내일로 주마하고 이 은혜라는 게 도대체 사실 뭡니까? 뇌물 받아 처먹은 거, 뇌물 처먹은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뇌물이 뭐였죠? 수기치, 그렇죠? 술은 뭐였지? 삼해주, 안주 뭐? 수기치, 술은 뭐? 삼해주, 뇌물의 뇌물.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 시략이 미편하니 미자 대신에 불을 넣어봐. 불편하다, 편하지 않다. 사실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워라 그러잖아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주기로 이미 뭐야 약속을 이미 해버린 거야.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 사이야? 쇼주인 그리고 뭐야 거낸 집 사람. 이건 화자와 동일 인물이 아니야. 동일 인물이 아니야. 화자가 아닌 딴 놈한테 주기로 약속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소주인과 거낸 집 사이에 언약이 되겠죠. 그 시략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즉 언약을 어기다라는 얘기야. 약속 어기면 찜찜하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위 사실이 그렇다면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주인의 발화 A였다면 지금부터는 B야 또. 사실이 뭐 그렇다면 설마 어이할고 이건 단념, 체념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뭐 그렇게 많이 쳐 드셨으니까 뭐 빌려줘야겠네. 알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43번까지 왔습니다. 44번. 자, 먼 헌덕 이거 모자야 모자. 캡을 쓰고 아주 누더기 같은 캡을 쓰고 측없은 집신의 설피설피. 측없은 집신 그리고 헌먼덕 다 뭐야? 가난 소품들이야. 가난을 나타내는 소품들. 설피설피 그랬어요. 음성상징어 맥없이. 그래서 이 음성상징어는 화자의 실망감을 나타내고 부각하고 강조하는 음성상징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풍채적은 형용에 이 풍채적은 형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다 마이너스 이 형용은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야? 화자의 모습이야. 꼬라지 하고는 지금 어렵게 말을 꺼냈다가 까였단 말이야. 그 까인 직후에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알아보고 멍멍하고 짖는 거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게 아니라 멍멍하고 짖는 거지. 걔가 무시한다. 이른바 무슨 무시? 개무시가 되는 거죠. 개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로다 들어갔으니까 구나 노라 도다 로다 들어갔으니까 영탄법인데 한탄이 되겠죠. 개새끼가 나를 무시하네. 개무시당했네. 한탄. 오케이? 절망감이 들어가 있다. 개까지 날 무시해. 이런 얘기죠. 46번 갑니다. 와실. 자, 시어, 소재 중에서 출제 요소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와실 그러면은 달팽이 와자에다가 집실자야. 달팽이. 자, 뭐라고요? 달팽이. 자, 이 달팽이가 있어요. 와우. 달팽이가 있어요. 달팽이 집이 있고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데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 집이 달팽이 집만 할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가난함을 과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사람 집을
달팽이 집에 빗대 표현한 것이니까 비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들어왔는데 다시 말해서 이건 화자의 집이야 소주인 집이야? 화자의 집이야. 화자 자신의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오겠니 안 오겠니? 큰일이야 큰일이야. 큰일이야 큰일이야. 자, 잠이 와서 누웠겠냐라는 얘기인데 잠이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왜?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런 거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북창을 비교한 자 세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벽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야. 시간 표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니 잠이 안 와. 전전반칙이야 거의. 무정한 대승은 이것도 출주요소 대승 그러면은 오디세 새입니다. 새 bird. 근데 얘가 내 하늘 도운하다 그랬어요. 내 하늘 키운다 줄인다. 내 하늘 더 키운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새끼는 나를 자극하는 거죠. 졸라 자극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인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기능이 뭐지? 화자를 자극하는 기능을 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대승이 나를 더 빡치게 한다 이거예요. 더 슬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 절망. 그러니까 이건 화자의 절망감 부추기는 객관적 상관물. 절망감 부추기는 객관적 상관물 되겠습니다. 자, 48번까지 왔고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49번. 종조 추창하야. 추창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슬픔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마이너스야. 종조 조 아침 조식할 때 조자야. 아침이 종 마치도록 아침이 다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죠. 밤부터 아침까지 내내 슬퍼했어. 자, 먼 들을 바라봐. 그럼 이 먼 들을 보는데 눈물 나겠니? 웃음 나겠니? 눈물 나겠지. 보이는 풍경 다 슬퍼 기뻐 다 슬퍼 보여. 이슬기 머금은 이슬비 내리는 느낌으로 눈앞에 안개가 자욱한 느낌으로 슬퍼 보여. 마음이 슬프면 풍경도 슬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의 노동요겠죠 아마 노래. 옹해야 어저씨고 옹해야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게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이 청각적 이미지야 이거. 청각적 이미지. 즐기는 농가. 원래 평상시에는 농부들이 저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러 제끼면은 듣기 좋았는데 오늘은 내가 저 노래를 듣고 있을 기분이 아니야. 내가 슬퍼 죽겠는데 뭐 불핑에 뛰어 뭐 이런 노래 점프 불핑에 점프 들리면 좋겠냐? 흥이 나 안 나? 흥이 안 나자. 흥이 안 나. 자, 그래서 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은 모르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좀 뭐 유도리가 있어야지. 이 좀 뭐랄까 이 집 주인한테 못 빌렸으면 뭐 뒷집 주인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에서 돈을 좀 융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빌려다가 소를 산다 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세상 사는 이 양반이 전쟁 끝나고 급전직하여갖고 지금 졸라 가난해진 거 아니야. 원래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숨이 막 나온 한숨이. 자기 자신의 그 무력감,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없어. 무능해. 무력감, 무능함을 자각하는 거죠. 한탄하는 거야. 자, 아까운 저 소비난 그랬는데 저 쟁기야, 농사 도구야. 농사 도구들이 볕보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쟁기는 반짝반짝하고 날 좀 써주쇼라고 외치는 듯 하는데 나는 소가 없어. 소가 없는데 쟁기 있어봤자 뭐하니? 그렇잖아요. 자, 다음 53번으로 갑니다. 53번.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익해 관련받는 벽보님도 좋으시고 했잖아요. 쟁기가 엄청나게 날이 서 있어. 좋아. 그래서 가시 엉킨 묵은 밭은 갈기가 쉬워 어려워. 원래는 갈기가 어렵죠. 박토야 박토. 이거 아주 경작하기 좋은 아주 기름진 땅 옥토가 아니라 박토야 박토. 근데 이런 것들도 쉽게 갈 수 있으련만 이런 얘기야. 벽보님이 좋으니까.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릴 거야. 그래 쓸데없이 걸릴 거야. 허당 반벽 빈 그쵸 집에 벽의 반 가운데에 이런 얘기야.
충경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던져주자. 이게 바로 뭐야? 체념, 포기.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던져두자. 그랬어요. 후리쳐 던져주자. 충경도 할 때가 지나버렸어. 아, 때도 늦었고 소도 없고 소는 누가 키우냐?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절망, 체념. 55번까지였습니다. 자, 56번 갑니다. 강호한 꿈. 또 출제요소 나왔네.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 과 관련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현실이야? 이상.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강호를 추구합니다. 강호가 뭐야? 강과 호수. 자연 속 삶이 되겠죠.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꾼 지 오래됐어. 그쵸? 추구한 지는 오래됐는데, 자, 추구한 지는 오래됐는데, 자, 구복이 위로야. 구복이 위로야. 이건 이상이었어. 강호한 꿈. 이건 현실이야. 근데 현실이 어때? 구복이 누가 되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엄연히 눈앞에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상과 현실은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리고 둘 사이가 어긋나 있다, 쪼개져 있다, 떨어져 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하는 거야. 일치와 불일치야. 불일치, 괴리라는 말을 씁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불일치. 왜냐하면 구복이 위로하다는 얘기는 입과 배. 그러니까 입과 배. 이건 이제 뭐야? 생존, 생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얘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대학 다닐 때 어디 이상을 추구하지 않은 적,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대학 시절에 이상을 추구해 본 적 없는 인간 있겠냐? 그게 사랑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상 모델이건 뭐 기타 뭐 자기 나름의 인생 길이건 가운데 그 추구하는 바 이상적인 게 있지. 근데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부장, 서울 자가의 대기업 부장. 걔 요새 그 OTT 잘 나가고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애새끼 낳고 대학 보내고 나 잘 살았어 뭐 이렇게 강변하지만 이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사이 나오면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 이상을 추구했으나 당장에 입에 넣을 쌀알이 없어. 죽도 없어. 그리고 밥도 없고 죽도 없고. 그러니까 밥도 안 돼, 죽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복이 위로하야. 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현실이 자연 속 삶이라고 하는 이상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생활이나 생존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뭐가 됐다고? 걸림돌이 됐다, 장애물이 됐다, 방해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렇죠. 당장 우리가 월세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밥 먹어야 되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해야 되죠. 이런 거니까. 천피유혹한데 녹죽도 하도하시야 많기도 많구나. 보다라는 뜻이야. 보다. 피는 저라는 뜻. 피한, 찬할 때 피야. 기욱, 물 이름이야. 저 물을 바라보는데 녹죽, 죽이 뭐야? 본죽, 동생이야? 녹죽이 뭐야? 녹색 죽이야? 죽이 뭐야? 대나무,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대나무 나오는 거 보니까 낚싯대로 이제 연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유비군자들아, 그래서 아주 교양 있는, 아주 문체가 있는, 글 잘 짓고 멋지게 생긴 우리 가이, 핸섬 가이, 헤이 군자, 헤이 가이 그러면서 불렀어. 얘가 청자 불렀어. 그래서 뭐 하자 그래? 낚대 하나 빌려 주려무나 그랬어. 낚싯대 좀 빌려주라. 대나무 딱 보고 강가에서 이제 뭘 생각해? 농사 짓는 거 포기했잖아. 농사 짓는 거 포기했지. 그럼 뭐 해야 돼? 자연 속에서 진짜 추구하던 바 일시적으로라도 시도해볼 만하잖아. 일시적 시도. 노화 깊은 곳 그랬어. 갈대꽃이 깊은 곳. 강가에 지금 간 거야. 이렇게 물가로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대 숲이 막 이렇게 막 우거져 있어. 여기에
명월 청풍 보시되야 그랬어요. 명월 그래서 월이 뭐야? 달이죠, 달. 달이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청풍할 때 풀을 청이야 맑을 청이야 시작 맑을 청 맑을 청자야 풍자는 바람이야 바람이 살랑살랑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맑은 바람이야 달이 떴어 벗이되야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죠 왜 벗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야 의인법이 의인법 자, 의인법이고 자연 친화고 물화일체고 자연 친화 물화일체 다 쓸 수 있어요. 자, 님지 없는, 님자가 없는 풍월강산. 자, 명월청풍, 풍월강산 같은 맥락입니다. 요거 다 자연물이죠. 자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자, 풍월강산 그랬는데 자, 바람 달 아래 부는 바람 그리고 강과 산 바람, 달, 강산 이거죠. 바람 있고 강 있고 달 있고 산만 그리면 되겠네. 자, 이렇게 절로절로 늙으리라 그랬어요. 욕심 있어 없어? 없죠.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보타면서 자연 친화적 삶을 누리고 싶구나 이런 얘기예요. 좀 낚시하면서 한 얘기죠.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면 말라 하랴 그랬어요. 그래서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난 이제 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3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다토리 없을 산 담은 인간에게 노라 그랬어요. 자, 노라, 로라 들어갔으니까 이제 영탄법 되겠고요. 그 이제 여기는 예찬이 되겠죠.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이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짱이에요. 뭔데? 자연. 이런 뜻이에요. 자, 무상한 이 몸에 보잘것없는 이란 뜻이야. 보잘것없는 항상상자 아니야 이거. 자,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짓이 아주 그럴싸한 거창한 뜻이 있겠는가마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 이 말이야.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묵여 던져두고 묵혀서 던져두고 자 농사 짓는 거 포기했었으니까요. 66번 갑니다.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굶을망정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야. 없으면 굶고 있으면 뭐 죽이라도 먹고 없으면 굶고 남의 집 남의 것은 처녀부로 말렸으라 그랬어요. 자, 자기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 불만족 만족하라 이 말이야. 내 빈천수리 여겨 이건 이제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빈천이 있고요. 부귀가 있는데요. 빈천과 부귀는 가리켜 보일 수 없는 구체적 물질이 아닌 녀석 즉 추상적 관념입니다. 뭐라고요? 추상적 관념입니다. 뭐가요? 뭐가요? 부귀 여기 빈천 부귀 빈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안락한 거 얘는 불편한 거인 건데 추상적 관념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자, 싫게 여겨서 물러가겠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손짓을 한다고 해서 물러가겠냐? 또 불린 여겨 아주 부럽게 여겨서 그 말이야. 부럽게 여겨서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다. 이렇게 이리 와. 아까 해다는 꺼져. 얘는 뭐야? 치다는 이리 와. 내딛는다 말고 친다고 해서 나 오랴 나한테 오겠냐 이런 얘기야. 둘 다 이제 의문형이야. 그래서 뭐 내 뭐뭐를 뭐뭐 여겨 남의 뭐를 뭐뭐 여겨 뭐뭐하다 뭐뭐하며 대꾸법인지 알아보겠지 그치? 대꾸법이고요. 서리법이면서 반복되고 있다까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는 이 추상적 관념을 이거 적었지 지운다. 추상적 관념을 일단은 형구, 감형구 하고 있다. 뭐라고요? 형구, 감형구 하고 있다. 물러가거나 올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데 손짓을 할 수 있는 대상. 야, 또 잘 생각해봐. 보이지도 않는 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할 거야.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감각되는 것처럼 변화시켰다. 감각화. 또 모양 있는 것처럼 shape, 형상,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변화시켰다. 당연히 구체화 따라오겠죠. 형구, 감형구가
출제 요소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서리법 쓰였고 대꾸법 쓰였고 반복이 나온다까지 오는데 그럼 이 모든 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즉 주제의식은 뭐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한다. 이게 이제 중요해. 뭐라고? 네가 겪고 있는 게 가난함이고 처남이야? 그러면 그걸 떼어내려고 하지 마. 그냥 붙들고 살아. 그리고 남의 부귀를 뜯어오고 싶어? 뜯어오고 싶냐고. 그러지 마.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네 분수대로 그냥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서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겠죠. 안분지족이 뭐야? 편안하게 생각한다. 자기 분수를. 그게 가난함이든 부유함이든. 오케이?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난, 처남이 싫다고 해서 억지로 그냥 벗어나려고 하면 그 안 되는 거고, 그 남의 부유함이 탐난다고 해가지고 그거 뜯어오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야. 모든 범죄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가 가지고 있는 부귀를 나한테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지간에도 뭐 그렇죠. 뭐 보험 살인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있는 분수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0번 갑니다. 정말 다 왔네요. 막바지입니다 이제. 자,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기시리.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게 운명이다 라고 할 때 명이 운명.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되겠죠. 왜요? 운명 밖에서 생겨났겠냐 이거야.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운명론적인 세계관,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 세상 줄임말이야. 인간은 고전 시가에서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 세상이 줄임말이야. 인간 세상에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있겠냐? 다 운명 안에서. 그림으로 그린 뭐야? 이 인간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인간 세상의 일은 다 운명의 테두리에서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비니무원 어렵다 하건만은 그쵸. 쉬운 일이 어려운 일 졸라 어려워요. 가난한데 어떻게 원망을 하네. 원망하게 돼 있죠. 일단 부모님을 원망하지.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원망을 하지. 진짜 특별히 뭐 잘못을 해서라기보다 빈곤하지만 그러나 없다. 원망이. 비니무원 외워야 돼 이거. 비니무원 중요해요. 비니무원 플러스야 플러스. 가난함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 수용한다. 가난함을 안고 간다야 버리고 간다야. 안고 간다는 얘기야. 자, 내 생에 이루어되 서론 뜻은 없노해라. 후엽서 단사표음도 이제 같은 맥락이야. 단사표음도 이거는 가난을 인내하는 태도가 담겨 있어요. 단사표음은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이런 건데, 응? 밥과 물이야. 근데 맨날 밥하고 물만 먹을 수 있나? 가난한 상태를 얘기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만족스럽게 여긴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안빈낙도, 생각 안빈낙도, 그쵸? 안빈낙도. 그쵸? 안빈낙도. 가난함을 편안하게 즐기는 경지, 이런 거예요. 그쵸? 자, 영탐법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고요. 주제의식 부각 강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4, 5, 6, 7. 이야, 이렇게 남았는데 74번 문장 가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있어 없어? 없어. 문장 구조를 봐. 여기에는 없다. 뭐뭐에는 없다. 내가 한 가지 뜻을 여기에는 일체 둔 적이 없어. 온포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는 배 따시고, 자, 포는 뭐야? 배부르다. 배 따시고, 등 따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얘기할 때, 이 띡 뻗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 거야. 오케이, 뱉고. 자, 알겠어? 이 배, 지금 뭐야? 등이
등이 온돌방을 빵빵하게 지금 보일러를 틀어놔가지고 등이 따셔. 등 따셔. 이게 뭐야? 자, 등 따시다가 뭐야? 온이야, 온. 등 따시다가 뭐라고? 온이야, 온. 지금 이 상태 온이야. 등 따시다. 그리고 배가 빵빵해. 배불러. 이게 뭐야? 배불러가 뭐야? 포야, 포. 포식, 알지? 포식. 애슐리 같은 데 가서 잔뜩 처먹는 거, 포식. 포식이야, 포식. 오케이? 그러니까 온포 그러면은 따뜻하게, 배부르게, 이런 뜻이야. 등 따시고 배불러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이게 온포야, 온포. 근데 이딴 거 꺼져. 필요 없어. 이런 얘기야.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건 뭐? 가난 홀릭이야. 가난 홀릭. 나 가난 너무 좋아. 태평 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주제의식. 그쵸? 너무 작아요 할 때 유, 충효, 유, 파 형제, 유, 신붕의, 유. 뭐라고요? 유교, 덕목, 가치입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자, 파 형제, 조화롭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형제들이랑 위에 있게 지내라, 신, 믿음 있게 지내라, 친구들 사이에. 이런 얘기죠. 유교적인 이상 또한 품고 살아가는 거야. 자, 자가유 기억해야 돼. 자, 마지막 한 문장이 우리 앞에 떡하니 남아 있습니다. 자, 77번 떡을 보겠습니다. 자, 그 밖이 남은 일이야. 그랬어요. 삼긴 대로 살려놓으라 그랬어요. 이 나머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적 가치와 무관한 아주 잡다한 것들이란 뜻이죠. 뭐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는 것들. 그래서 삼긴 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분 좋은 숫자 77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출판사 2022 개정교육과정의 문학 개정판 미래N 출판사 전편을 제가 정리해드린 건데 전문을 정리해드린 건데 60개의 시어 내진 19 촬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찰칵. 자, 16분부터 30분입니다. 찰칵. 31번부터 45번. 찰칵. 마지막입니다. 46번부터 60번. 차차차차 칼. 자, 전축으로 복습해 볼게요. 플러스 시어 내지는 19가 있고요. 마이너스 시어 내지는 19가 있는데 요거 시험 포인트입니다. 잘 봐야 돼. 장부 뜻, 안빈, 일념, 수의가 뭐였더라? 죽은 사람 입힌 옷이야? 아니, 옳다, 마땅하다를 따르다. 옳음을 추구하다. 플러스죠. 이상, 일단심, 일편단심, 이상, 강호한 꿈, 이상. 그쵸? 비니무원, 이상, 단사표음, 이상. 근데 오른쪽에 구복이 유로하다 무슨 뜻이었지? 입하고 배가 말썽이야. 누가 됐어? 말썽이야? 장애물이야? 걸림돌이야. 이런 거. 온포 죽어도 싫어 였죠. 등 따시고 배 부른 거 추구하잖아. 현실. 자, 충효, 화형제, 신붕우 유교적 이상으로서 플러스 긍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소재 및 인물인데 인물 먼저 갈까요? 신야경 수 할 때 수, 농상경 옹 할 때 옹 뭐였지? 늙은이였어요. 중국 고사 속 인물 이윤 진승 짐승이야? 진승 인용해서 은둔하다가 등용된 사례들이었습니다. 자, 소재들 가운데는 뇌물을 나타내는 소재 있었죠. 마이너스 수기치 마이너스 3의 주요 기억하세요. 뇌물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소를 빌리는데 방해되었으니까요. 와실 마이너스죠. 달팽이 집, 과장되게 초라한 집,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고 빗대 표현한 거. 대승은 어디 세? 자, 그죠? 절망감을 자극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었습니다. 내 한을 도운하다. 그리고 명월청풍, 풍월강산, 자연이고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관련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 누앙사였습니다. 개정문학 발로차 대장정의 마무리는 20번 작품 누앙사가 되겠습니다. 자,
20편의 누앙사.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거리가 누추하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상상하십시오. 누항에서 꿈의 캠퍼스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컨셉의 커리에서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학 합격의 안빈일념, 안대일념, 안학일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